네, 월화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주한입니다. 오늘은 12월 6일 수요일 오늘의 미국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서 오늘도 과연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론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그러면은 먼저 이 미국의 이 주식 시장을 먼저 본다고 하면은 여기 CNBC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오늘 미국 주식 시장 뭐 그렇게 큰 변동 없이 시작을 하고 있네요. 네, 처음에 이렇게 또 오픈을 했었을 그 당시에는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이렇게 또 오르고 있었거든요. 올랐다가 이렇게 또 살짝 내려가는 등 여기 다우존스로 본다고 하면은 0.2% S&P 500은 0.1% 이렇게 또 오르고 있고요. 네, 그에 반해 가지고 이 나스닥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0.1% 정도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가지고 이렇게 별다른 변동 없이 이렇게 또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여기 로이터 통신에서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지금 현재 미국의 고용 시장을 본다고 하면은 이 고용 시장이 조금씩 이렇게 또 차가워지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굉장히 뜨거웠었다가 미지근해졌었다가 살짝 예상치보다 좀 더 적은 이런 고용 수치를 이렇게 또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미국에서는 이제 조만간 아마 내년쯤에는 금리를 인하를 하기 시작을 할 것 같다. 라는 그런 뉴스들이 이렇게 또 올라오다 보니까 이렇게 금리가 내려간다고 하면은 이제 또 돈이 또 많이 풀릴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주식시장이 최근 들어가지고 이렇게 또 들썩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미국은 아마 내년 중반쯤에 아니면은 내년 하반쯤에 이 금리가 인하를 할 것으로 이렇게 또 보고 있는 가운데 그런데 미국보다는 이 유럽 있지 않습니까? 유럽에서 먼저 금리를 인하를 할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미국을 본다고 하면은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이렇게 또 잡아가고 있으면서 미국의 경제는 어느 정도 잘 버티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럽을 본다고 하면은 유럽은 좀 더 가파르게 경제가 좀 나빠지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에서는 이 미국보다 좀 더 빠른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제가 뉴스에서 말씀드렸을 때 유럽의 인플레이션을 본다고 하면은 2.5% 정도인가 그렇게 나왔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 미국을 본다고 하면은 미국은 대략 한 뭐 3.5% 정도 이렇게 또 인플레이션이 되고 있으면서 유럽이 먼저 이렇게 또 인플레이션이 먼저 떨어진다고 하면은 금리는 유럽에서부터 이렇게 또 떨어질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 미국의 민간 고용 있지 않습니까? 민간 고용 수치가 이렇게 또 나왔는데 민간 고용의 이 수치를 본다고 하면은 10만 3천 건이 지난 11월 달에 이렇게 또 나오게 되면서 예상치보다 적었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이 미국의 이 고용 시장은 계속해가지고 차가워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1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일을 찾을 때는 이제 골라서 이렇게 또 잡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본다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일을 다 구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이 아직은 있기는 있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다. 이제는 골라서 이렇게 또 일을 잡는 게 아니라 좀 싸바싸바 하면서 일을 잡아야 한다라고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고용시장에 빠르게 식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이죠. 어쨌든 간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끝나면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하지 않았습니까? 고인플레이션 그리고 이 고임금 이것 때문에 이 미국의 경제가 어느 정도 좀 힘들다. 그리고 이 상태로 계속 간다고 하면은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한 번에 이렇게 또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하드 랜딩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 가지고 연준에서는 금리를 가파르게 올려버려가지고 좀 이렇게 소프트 랜딩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이렇게 또 끌어내리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미국은 소프트 랜딩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네요. 일단 고인플레이션, 고임금의 악순환이 이제 끝나가 보입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높은 금리를 이제 안 할 수 있겠죠. 이 높은 금리를 이제 하지 않고 이제 내년부터 이 금리를 내리기 시작을 한다고 하면은 그때부터 이렇게 또 돈이 풀리기 시작을 한다고 하면은 이 수많은 기업들이 또 이런 투자금을 이렇게 또 빨아들여가지고 기업들이 다시 이렇게 또 활성화가 될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미국이 이렇게 고용시장이 빠르게 차가워져 가고 있으면서 어느 정도 이 미국이 소프트 랜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고용시장이 빠르게 차가워져야지만 이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사람들이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쓸 돈이 이렇게 또 많다고 하면은 이 수요와 이 공급의 법칙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따라가지고 계속해가지고 인플레이션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지금 본다고 하면은 이 고용시장이 빠르게 차가워지고 있으면서
이 소프트 랜딩을 이제 가능하게 할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도 이 미국의 소프트 랜딩은 지금 현실화가 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 JP 몰건을 본다고 하면은 이 소프트 랜딩 이제 말처럼은 이렇게 또 쉽게 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하거든요. 제가 어제 뉴스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JP 몰건에서는 아마도 내년쯤에는 이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가지고 아무도 모릅니다. 이 미국의 경제 상황은 그때를 이렇게 또 닥쳐야지만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 주식시장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그런 소리죠. 이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주식시장이 생각한 대로만 흘러간다고 하면은 얼마나 쉽겠습니까? 모두 다 떼부자가 되겠죠. 그렇지만 이 경제는 쉴 때 들이닥쳐야지만 알 수가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이 전망을 본다고 하면은 소프트 랜딩은 가능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 가지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JP 몰건에서는 반대로 이렇게 또 보고도 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월마트 있지 않습니까? 월마트 CEO가 나와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지금 현재 이 미국의 소비자들을 본다고 하면은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고 있다. 그리고 그 지갑은 내년이 되더라도 잘 안 열릴 것 같다 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미국을 본다고 하면은 인플레이션을 넘어서가지고 조금씩 디플레이션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가격들이 가파르게 이렇게 또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격들이 예전보다 더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런 품목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디플레이션이 되더라도 내년에 이렇게 가격이 많이 내려가더라도 월마트 CEO는 이 미국의 소비자들은 내년에도 그렇게 손쉽게 지갑을 열 거는 같지는 않다 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 고용시장도 이렇게 또 냉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많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돈을 막 어마무시하게 잘 쓰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이 돈을 이렇게 또 쟁겨놓는 그런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아마도 돈이 좀 많이 모자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 미국의 경기가 급격히 이렇게 또 나빠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어쨌든 내년에 어떻게 될런지 계속해가지고 이런 뉴스들 저런 뉴스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 이 자신만의 철학을 가지고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여기다 투자를 해야 될지 저기다 투자를 해야 될지 잘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 뉴스 매일같이 아침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또 보시는 게 좋지가 않을까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 구글 있지 않습니까? 구글에서 새로운 AI 모델 제민이라고 하는 이 AI 모델을 오늘 이렇게 또 발표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 새로운 AI 모델 이 제미니는 챗 GPT처럼 굉장히 선두한 그런 이 AI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AI 모델로서 이제 모네타이즈 있지 않습니까? 돈을 벌어들일 수 있을 그런 이제 모델을 이렇게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어쨌든 간에 이 구글을 본다고 하면은 발빠르게 이 AI 분야를 선점을 하기 위해 가지고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또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뭐 당연히 챗 GPT보다는 조금 늦기는 늦었지만 구글에서도 발빠르게 이렇게 또 AI 분야를 개척을 해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또 볼 수가 있는 그런 뉴스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렇게 또 구글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미국에 있는 수많은 테크 기업들을 본다고 하면은 AI 분야에다가 어마무시하게 많은 돈을 이렇게 또 투입을 하게 되면서 투자를 하게 되면서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발빠르게 개발을 이 AI 분야에서 들어간다고 하면은 이 AI가 조만간 수많은 일들을 대체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나중에는 놀고 먹을 일만 남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또 걱정이 드는 게 수많은 영화들을 본다고 하면은 이런 AI들이 인류를 또 반대로 나중에는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인류가 지구의 악이다라고 하면서 이 반대로 이렇게 또 공격을 하는데 제발 좀 그런 일은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제가 어렸을 때 봤었던 그 터미네이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터미네이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터미네이터를 본다고 하면은 AI 로봇들이 이렇게 또 인류를 맞서가지고 이렇게 또 싸우는 것을 본다고 하면은 굉장히 무섭죠. 그 영화뿐만이 아니라 이 매트릭스 있지 않습니까? 이 매트릭스도 비슷한 맥락이죠. 이 AI 컴퓨터들이 인류를 이렇게 또 맞서가지고 이렇게 또 싸우는 것을 본다고 하면은 만약에 실제로 그렇게 된다고 하면 얼마나 무서울까라는 그런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 인류는 계속해가지고 이 AI를 빠르게 개발을 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 맥도날드 있지 않습니까? 맥도날드는 오는 2027년도까지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대략 뭐 3년 정도 남았죠. 2027년도까지 이 매장을 9,000개 더 늘리겠다라고 이렇게 또 밝혔다고 하고요. 거기에다가 이런 로열티 멤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로열티 멤버들을 1억 명 더 이렇게 또 늘리도록 지금 목표를 잡았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 맥도날드로 본다고 하면은 예전보다 이 메뉴 같은 것들이 굉장히 간소화해졌거든요. 간소화해지면서 그러면서 이 맥도날드가 가장 잘하는 분야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뭐 빅맥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은 뭐 쿼터 파운드라든지 그런 이제 햄버거들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또 전문화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요즘 들어가지고 이 맥도날드의 매출이 지금 많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렇게 매장 수를 더 늘릴 수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 맥도날드는 가장 무난한 것 같습니다. 이 빅맥 있지 않습니까? 이 빅맥 세트. 제가 어렸을 때 한국에서 한번 먹어봤나? 한국에서 한번 먹어보고 그리고 이 아르헨티나로 이렇게 또 이민을 가게 돼가지고 아르헨티나에서 이 빅맥 세트를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제가 그 당시에 아르헨티나에서 한 92년도에 처음 갔었을 그 당시에 빅맥 세트가 $5였거든요. 5달러였는데 그 당시에는 또 꽤 비쌌습니다. $5. 그거를 주고 이렇게 또 먹으면서 항상 제가 생각을 한 게 매일 빅맥 세트를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간에 아직까지도 이렇게 이 맥도날드가 잘 나가는 것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빅맥 역시 전 세계인의 맛을 사로잡은 게 아닌가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 엑손 모빌 있지 않습니까? 이 엑손 모빌에서는 최근 들어가지고 이 수익이 엄청나게 늘었다고 합니다. 이런 비용 절감 있지 않습니까? 비용 절감을 좀 많이 했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수익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게 되면서 이 주식을 다시 사 모으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자사주 매입이죠. 이 자사주 매입을 이렇게 또 한다고 하는데 이 엑소모빌을 본다고 하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빡 이렇게 또 터졌을 그 당시에는 굉장히 나빴었거든요. 나빠가지고 제가 그 당시에 이 오일 컴퍼니들의 이 주식이 좀 많이 떨어졌을 때 그때 좀 샀었거든요. 좀 샀었다가 이제 나중에 올랐을 때 팔았는데 판 게 잘못이었네요. 그냥 쭉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은 계속 오르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주식을 본다고 하면은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한번 이렇게 사놓고 웬만하면은 좀 오래 가지고 있는 게 가장 좋지 않나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제가 올해 초에 주식을 좀 많이 팔았거든요. 많이 팔아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수많은 주식들이 막 따블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을 보고 야, 주식은 웬만하면은 사면은 그냥 쭉 가지고 있는 게 최고이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모기지 있지 않습니까? 이 주택담보대출 이 디맨드가 14%나 지금 올라서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이 모기지 이 디맨드가 올라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모기지율이 빠르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모기지율을 본다고 하면은 지난 8월달 이후에 가장 낮은 이 모기지율을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고 하거든요. 아시다시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모기지율을 본다고 하면은 8%가 넘어갔었거든요. 30년 고정 이 모기지율을 본다고 하면은 8%가 이렇게 또 넘어가는 것도 이렇게 또 있고 그런데 지금 본다고 하면은 이 30년 고정 이 모기지율은 7.71%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모기지 이렇게 또 새로 신청하는 그런 건수도 2.8% 정도 이렇게 또 올라가는 등 지금 이 모기지를 이렇게 또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이 미국의 부동산이 지금 들썩들썩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리고 아마도 이제 내년에 금리를 내리기 시작을 한다고 하면은 같이 모기지율도 이렇게 또 떨어질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야, 이 미국의 집값이 또 들썩이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지금도 미국의 집값 미쳤거든요. 미쳤는데 그런데 여기서 더 올라간다? 와, 진짜 이 미국의 집값 무섭네요. 그러면서 여기 더 관련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이 신용평가사 이 무디스 있지 않습니까? 이 무디스에서
중국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또 강등을 시켰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 중국을 본다고 하면은 중국의 이런 이제 경제 상황을 본다고 하면은 계속 좀 슬로우 다운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무디스는 이 중국의 신용을 좀 한 단계 낮출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한 단계 낮췄다고 하거든요. 그것에 대해 가지고 중국에서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중국의 이제 장기적인 그런 이제 펀다멘탈을 본다고 하면은 중국은 장기적으로 계속 잘 나갈 것이다 라고 중국이 지금 맞받아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왔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디스에서 보기에는 지금은 별로 좋지 않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이 중국에다가 투자를 하는 것을 이제는 부정적으로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비트코인 있지 않습니까? 최근 들어가지고 이 비트코인의 상승이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4만 달러를 넘어서고 4만 1000달러, 4만 2000달러도 넘어서고 그랬다가 어제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비트코인이 4만 40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4만 4000달러 넘어서가지고 4만 5000달러 이제 올라갈 것이다 라고 어제 이렇게 또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오늘 보니까 또 4만 4000달러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서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최근 들어가지고 한국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서 한국이 비트코인 거래를 가장 많이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 원화 있지 않습니까? 이 원화로 이 비트코인을 사는 그런 거래량이 어마무시하게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는 달러보다 이 원화로 비트코인을 이렇게 또 거래를 하는 게 더 많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비트코인을 사고 파는 그 나라는 바로 이제 한국이다. 라고 하네요. 이런 것을 본다고 하면은, 이 한국은 진짜 이런 투기 같은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나라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런데 비트코인 정말 좀 위험해 보이거든요. 위험해 보이기 때문에 좀 잘 생각을 하시고, 잘 치고 빠지는 게 좋지가 않을까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미국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 이 오일을 이렇게 또 뽑아 올리는 이 오일 프로덕션이 역대 최고치를 갱신을 계속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미국을 본다고 하면은 미국이 전 세계에서 오일 프로덕션이 가장 많은 순위 1위로 계속 등극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 내에서는 계속해가지고 더 많은 이런 기름을 뽑아 올리다 보니까 뭐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가지고 이 오펙에서 감산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감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미국에서는 그만큼 더 많은 오일을 이렇게 또 뽑아 올리다 보니까 국제 유가는 계속해가지고 내려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 국제 유가는 1% 정도 이렇게 또 내려가게 되면서 국제 유가는 뭐 72달러 정도 한다고 하거든요. 아마도 조만간 60달러대로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간에 이 미국을 본다고 하면은 미국은 진짜 축복받은 그런 땅을 가진 나라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일을 이렇게 뽑아 올리는 대로 계속 이렇게 또 많이 뽑아 올리는데도 불구하고 쉐일 오일이라는 게 이렇게 또 발견이 되면서 이 오일 매장량이 아무리 뽑아 올린다고 하더라도 너무 많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이렇게 또 뽑아 올리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 유가를 계속 이렇게 또 안정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지금 이 캘리포니아를 본다고 하면은 이 캘리포니아에 어제도 뉴스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솔트레이크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어마무시하게 많은 이 리튬이 매장이 되어 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리튬이 매장이 되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오일은 오일대로 많아. 그리고 하얀 석유라고도 하는 이 리튬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아. 미친 나라가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미국은 1위를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그런 나라가 아닌가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미국에서는 이 석유 생산량이 이렇게 또 최고치에 이렇게 또 올라가게 되면서 유가를 계속 이렇게 또 하락을 시키고 있다고 하고요. 거기에다가 뭐 기후변화 우려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이 오일을 좀 안 쓰려고 하는 디맨드가 지금 좀 많이 내려가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5개월 내 최저치 오일 가격을 지금 계속 만들어내고 있다라고도 이렇게 또 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계속 내려가가지고 50달러대로 이 유가가 좀 맞춰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이 캘리포니아에서도 이제 기름을 한 2달러
$1 때 좀 넣을 수 있으면 좋지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 오일 문제를 이렇게 또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베네수엘라 있지 않습니까? 베네수엘라가 얼마 전에 국민 투표를 했다고 합니다. 국민 투표를 해가지고 과이아나가 있지 않습니까? 이 베네수엘라 바로 옆에 이 과이아나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서 엄청나게 큰 유전이 발견이 됐다라고 얼마 전에 뉴스에서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 베네수엘라에서는 국민 투표를 해가지고 가야나랑 이제 옆에 있는 땅이 있는데 그 땅이 자신의 베네수엘라 땅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또 국민 투표를 했는데 좀 많이 나왔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 국민 투표를 한 그 숫자를 본다고 하면은 베네수엘라 국민의 10분의 1도 투표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좀 이렇게 사기적으로 이렇게 또 투표를 한 것을 가지고 이 마두로 대통령이 있지 않습니까? 이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이 이 과야나랑 계속 이제 영토 분쟁이 있는 그 땅을 그거 우리 거다라고 하면서 여기에다가 시출할 수 있는 그런 허가들을 지금 내주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베네수엘라 이 마두로 대통령이 또라이 새끼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아니 베네수엘라 자체도 엄청나게 많은 이 유전이 있거든요. 이 오일을 퍼올릴 수 있는 그런 곳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데 이 베네수엘라를 본다고 하면은 정제를 할 그런 기술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베네수엘라는 이 오일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오일을 제대로 뽑아 올릴 수가 없어가지고 수많은 기술자들이 벌써 떠났거든요. 이 베네수엘라 이 마두로 대통령이 정권을 잡은 다음에 이 미국이랑 껄끄러운 그런 관계가 계속 되게 되면서 미국에서도 제재를 하다 보니까 수많은 기술자들이 수많은 기업들이 다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베네수엘라를 본다고 하면은 오일을 정제를 할 그런 기술이 없다고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과야나에 있는 이 유전을 이렇게 또 뺏으려고 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또라이 같은 그런 독재자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이 과야나에서는 만약에 실제로 베네수엘라가 자신의 영토에 들어와 가지고 자신의 영토를 빼앗으려고 한다고 하면은 유엔에다가 부탁을 하겠다. 우리 영토가 공격을 당하고 빼앗기고 있다라고 하면서 유엔에다가 정식적으로 부탁을 할 것이다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이 가야나를 본다고 하면은 어마무시하면은 유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유전을 베네수엘라가 뺏으려고 한다고 하면은 미국이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이러다가 만약에 가야나랑 이 베네수엘라랑 뭐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기는 없지만 이 가야나를 본다고 하면은 굉장히 인구수가 작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바로 와가지고 도와줘가지고 가야나가 파나마처럼 미국의 영토처럼 이렇게 또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어쨌든 이 베네수엘라 이 또라이 같은 이 독재자 이 마두로 새끼 빨리 좀 빠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서 여기 더 가디언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또 독재자 얘기가 나오니까 이 트럼프에 대한 뉴스도 지금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가 어제 이 박스 뉴스랑 이렇게 또 인터뷰 같은 거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이 인터뷰어가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요. 이 트럼프는 만약에 당선이 된다고 하면은 딕테이터십 있지 않습니까? 진짜 독재같이 이렇게 또 할 것이냐 라고 물어봤다고 하는데 물어보니까 트럼프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나는 단 하루만 이 당선이 된다고 하면은 그 첫날에만 독재자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또라이 시키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간에 이 트럼프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단 하루만 이렇게 또 독재자가 되게 되면서 뭐 바이든 대통령 측근들 전부 다 싸잡아가지고 이렇게 또 좀 힘들게 만들겠다라는 그런 소리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이 트럼프는 또 이렇게도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 알래스카에 수많은 이 오일들이 묻혀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바이든 대통령을 본다고 하면은 그 알래스카에 오일을 이렇게 또 뽑아 올리는 것을 지금은 하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것을 막았는데 그런데 트럼프는 만약에 내가 당선이 된다고 하면은 첫날에 할 것은 독재자처럼 이렇게 또 할 것은 알래스카에다가 시출을 하는 것을 모두 다 허가를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오일을 어마무시하게 뽑아 올리겠다 알래스카에서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그 수많은 세금들을 거둔 것을 가지고 소셜 세큐리티이지 않습니까? 소셜 세큐리티에 기금을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거기에다가 국경 있지 않습니까? 남쪽 국경, 북쪽 국경, 캐나다 국경이랑 그리고 멕시코 국경 둘 다 완전히 막아버리겠다. 아무도 들어올 수 없도록 막아버리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런 이민자들이 없다고 하면은 안 돌아가거든요. 제가 뉴욕이랑 그리고 이 보스턴을 얼마 전에 이렇게 또 여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행을 해보니까 야, 이 멕시칸들이 진짜 험한 일은 다 하고 있거든요. 그 험한 일을 다 하고 있는데, 그런데 만약에 이런 이민자들이 없다? 그 일을 누가 하나요? 그 일을 누가 할까? 이렇게 또 생각이 드는데, 이 캘리포니아는 원래 이렇게 또 멕시칸들이 많아가지고, 그런가 싶었는데, 그런데 설마 이 동부에도 그렇게 많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똑같더라고요. 똑같아. 다시 말해가지고 이 미국이 이렇게 험한 일들 있지 않습니까? 좀 임금이 적은 일들, 그런 일들은 전부 다 이 이민자들이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빠진다고 하면은 과연 백인들이 나서가지고 일을 할까요? 일을 잘 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없다고 하면은 모든 것들이 또 금액이 또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더 될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굉장히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어느 정도 막기는 막아야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바이든 대통령처럼 완전히 풀어두는 것도 이렇게 또 문제가 되고, 그리고 트럼프처럼 완전히 막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가지고 좀 중간에로 이렇게 또 올 수 있는 사람이 좀 대통령이 되면 좋지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월스트리트 있지 않습니까? 이 월가에서는 니키 헤일리를 지금 밀어주려고 계속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 공화당의 이 트럼프의 대안으로는 니키 헤일리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이 트럼프를 본다고 하면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예측을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주식시장에서 본다고 하면은 예측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면은 일어날수록 주식시장에는 별로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보다 이제 다른 대안을 찾는다고 하면은 이 바이든 대통령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하면은 니키 헤일리인 것 같다라고 하면서 니키 헤일리를 지금 밀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는 나와가지고 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 현재 이제 대선에 이렇게 또 다시 재도전을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트럼프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트럼프가 이번 대선에 후보로 올라오지 않았다고 하면은 나는 아마도 이 재선을 하지 않았을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이 트럼프를 막기 위해 가지고 재선을 하고 있는 것이지 뭐 별다른 커다란 이유는 없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트럼프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 가지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은 굉장히 또 혼란 속에 이렇게 또 올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게 하지 않기 위해 가지고 내가 재선에 도전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 바이든 대통령의 인기를 본다고 하면은 역대 최저치를 지금 계속 갱신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 바이든 대통령의 이 지지율을 본다고 하면은 단 4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뉴스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가상 대결을 했는데 트럼프에도 졌다고 하고요. 그리고 공화당에서 또 2위인 니키 헤일리한테도 이렇게 가상 대결을 이렇게 또 붙여본다고 하면은 거기에서도 졌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의 인기는 굉장히 좀 밑바닥에 있다 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대선에서는 굉장히 좀 우리들이 원하지 않는 그런 결과가 나올까봐 굉장히 좀 걱정이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어제 이 워싱턴 DC 인근에 있는 버지니아에 있는 어느 이제 동네에서 어느 이제 집에 폭발 사고가 이렇게 또 일어나가지고 한 명이 사망을 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어느 집이라고 하는데 이 집에서 아마도 한국 남성이라고 합니다. 한국 남성 50대라고 하거든요. 50대 한국 남성이 이 조명탄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조명탄 같은 것들은 뭐 집안에서도 쏘고 뭐 밖에서도 쏘고 뭐 난리를 쳤다고 합니다. 난리를 치다가 갑자기 알 수 없는 폭발이 이렇게 또 생기게 되면서 이 남성이 그 현장에서 사망을 했다. 폭발 때문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주변의 이웃들의 말에 따른다고 하면은 이 사람은 좀 은둔형, 그냥 집안에만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사람을 본다고 하면은 최근 들어가지고 이 지인들과 무슨 뭐 소송 같은 거를 했다고 하거든요. 소송을 했는데 그 소송에서
졌다고 합니다. 네, 졌다고 하면서 좀 폭력적인 그런 말들을 SNS 서비스에다가 이렇게 또 적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다가 어제 이렇게 또 조명탄 같은 거 쏘고 막 그러다가 폭발이 이렇게 또 나게 되면서 이 50대 남성은 이 집에서 이렇게 또 폭발하게 되면서 사망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한국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 네바다 있지 않습니까? 라스베가스 이 네바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어느 이제 16살짜리 이제 미성년자가 있다고 합니다. 이 미성년자가 인터넷에 이렇게 올렸다고 합니다. IS 깃발 있지 않습니까? 이 깃발을 이렇게 또 올리게 되면서 테러 위협 글을 이렇게 또 올렸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경찰이 이것을 보고 바로 이렇게 또 IP 추적에 들어가가지고 이 집에 이렇게 또 들어가니까 이 소년 집 안에서 폭발물이랑 그리고 뭐 총기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많이 발견이 돼가지고 이 아이를 이렇게 또 체포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경찰 측은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론 우프, 그러니까 이제 외로운 늑대죠. 그러니까 홀로 이렇게 테러를 일으키려고 했었던 그런 사람인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최근 들어가지고 전쟁 같은 것들도 많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 중동에서 계속 이런 컨플릭트 같은 것들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런 뭐 테러리스트들 있지 않습니까? 뭐 하마스나 뭐 알카이다나 뭐 IS나 뭐 그런 이제 테러리스트들이 미국에다가 테러를 하려고 굉장히 지금 공을 들이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 내에서도 좀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제 테러리스트 집단들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외로운 늑대로 자기 혼자서 이렇게 또 테러를 하려고 이렇게 꾸미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최근 들어가지고 이런 이제 론 울프 같은 이런 외로운 늑대들이 테러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다고 하네요. 제발 좀 이런 테러들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서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일라이 릴리 있지 않습니까? 제약회사 일라이 릴리에서 웨일로스 주사를 발매를 시작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 웨일로스 주사의 이름은 젯바운드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도 위고비 있지 않습니까? 위고비랑 비슷하게 이 당뇨병 약을 이렇게 또 개발을 하려고 했다가 그 당뇨병 약이 실제로 맞는다고 하면은 식욕이 이렇게 또 감퇴가 되게 되면서 실제로 살이 많이 빠진다고 하거든요. 이 주사를 맞고 어느 정도 조금만 운동을 한다고 하면은 20% 정도는 금방 빠진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비보험을 이렇게 또 적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한 달치 이 젯바운드 이 주사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대략 한 $500 정도가 된다고 하네요. 그 정도가 된다고 하면은 굉장히 싼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위고비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2,000 정도인데 그런데 이 젯바운드는 한 $500. 또 어마무시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 젯바운드를 맞지 않을까라고도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어쨌든 간에 이 일라이 릴리를 본다고 하면은 젯바운드를 이제 조만간 이제 출시를 할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온 뒤로부터 주가는 한 60% 정도가 이렇게 또 올랐다고 합니다. 어쨌든 미국을 본다고 하면은 뚱돼지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비만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를 포함을 해가지고 저도 요거를 맞아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유럽 있지 않습니까? 유럽에서는 이런 새로운 법이 이렇게 또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 무슨 법이냐면은 뭐 아시다시피 이 전 세계로 본다고 하면은 패스트 패션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리고 굉장히 값싸게 옷들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는 뭐 포레버 21도 있고 유니클로도 있고 뭐 자라도 있고 수많은 패스트 패션 업계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부터는 유럽에서는 팔고 남은 그런 옷들을 소각을 하지 못하는 그런 법이 통과가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소각을 하거나 아니면은 버리지 못하도록 이렇게 또 만들어 버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전 세계에서 이렇게 또 오염이 되는 것을 본다고 하면은 뭐 당연히 뭐 기름을 쓰는 것들 뭐 자동차 그런 오염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고 그리고 뭐 에너지 생산을 위한 뭐 석탄 발전소 그런 오염들이 많기는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이 옷들이 있지 않습니까? 옷 같은 것들이 전 세계에 오염을 하는 그런 수준을 본다고 하면은 뭐 4위 정도에 들다고 하거든요. 그만큼 이 옷들로 하여금 엄청난 전 세계적인 오염을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럽에서는 이 옷 같은 것들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과잉 생산이죠. 과잉 생산을 해가지고 소각을 하거나 이제 버리는 일이 없도록 이제는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옷 가격들이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도
또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올라가더라도 이런 이제 환경들을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네, 맞는 그런 조치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패스트 패션 같은 것들 사라져야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온두라스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온두라스에서 버스 한 대가 이렇게 추락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게 버스가 가다가 한 뭐 10m, 20m 가량 그런 곳으로 이렇게 또 떨어지게 되면서 10명 가량이 이렇게 또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30명 가량이 부상을 당했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또 추모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이런 남미 같은 그런 지역을 본다고 하면은 이런 뭐 절벽 같은 것들이나 그리고 좀 추락을 할 수 있는 이 도로 사정이 그렇게 좋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또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버스 같은 것들을 본다고 하면은 이 버스 운전사들이 운전하는 것을 본다고 하면 좀 심하게 막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미 같은 곳들에서 이 버스를 타는데 정말 조심할 필요가 있지가 않을까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이 남미 같은 국가들에서 절벽에서 떨어져가지고 버스가 그렇게 많이 사망사고가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인도네시아 있지 않습니까? 인도네시아에서 얼마 전에 화산 있지 않습니까? 화산이 폭발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화산이 이렇게 또 폭발하게 되면서 지금까지 사망자들을 본다고 하면은 23명이나 된다라고 이렇게 또 보도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사망자들이 많았냐 하고 본다고 하면은 화산을 본다고 하면은 화산이 조금 위험했다고 하거든요. 위험 단계인데도 불구하고 이 화산에 등반 있지 않습니까? 이 하이킹을 하는 것을 허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화산을 폭발을 했었을 그 당시에 한 75명 정도가 등반을 하고 있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또 화산이 폭발을 하게 되면서 사망자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위험한 곳은 안 가는 게 좋지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목숨보다 중요한 건 없죠.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 중국 마카오 있지 않습니까? 이 아시아의 라스베가스라고도 하는 이 마카오에서 어느 한 남성이 여기 또 굉장히 높은 그런 빌딩이 있다고 합니다. 그 빌딩에서 번지 점프를 했다고 합니다. 일본 관광객이라고 하거든요. 일본 관광객 50대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이 굉장히 높은 이 번지 점프대에서 점프를 했는데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처음에는 이 번지 점프 그 코드가 그 번지 점프 줄이 끊어져가지고 떨어져서 사망을 했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 남성이 50대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나이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번지 점프를 하다가 심정지가 와가지고 사망을 했다고 하네요. 이 빌딩 측은 바로 이렇게 병원에 신고를 해가지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 남성은 그냥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여행을 가가지고 사망을 하는 게 가장 좀 허무한 그런 죽음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짓들은 안 하는 게 좋지가 않나 생각이 드네요. 번지 점프도 그렇고 그리고 화산 좀 액티브가 될랑말랑 하고 있는 그런 화산에도 이제 등산을 하는 게 이해가 가지가 않고 위험한 짓들은 안 하는 게 좋지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